그래서 백신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백신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 백신이 뭐 필요하긴 한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를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시간에서도 광우병에 대한 과대 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백신의 효과나 안정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변이가 반복되는 걸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아침에 바이러스 바이러스의 뮤 변이를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mRNA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 이렇게 변이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여전히 백신에 대해서 뭐 효과가 있을 것이고 안전하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변이에 대해서도 지금 나온 바이러스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가능성이 점점 이제 낮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물론 이제 저는 이걸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통계를 제가 직접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즉각 대응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나온 뉴스에 의해서도 델타 변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전에는 뭐 알파 변이가 얘기했었고, 근데 이렇게 나와 있는 뉴스 나온 게 이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8월 초에 이 기사가 나온 건데요. 그런데 어제 오늘 뮤 바이러스가 발견되어서 좀 문제가 된다 하는 내용의 뉴스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 예방약을 하는 분인데, 뭐 이 당시에는 이것도 한 2주 전쯤의 기사인 것 같아요. 델타 변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뭐 백신에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백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명률이 일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10배이기 때문에 백신을 좀 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제가 통계를 한번 보여드렸죠. 한 해에 독감을 통해서 사망하는 게 한 700여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현재 1년 8개월 동안 2285명, 이게 8월 31일 현재로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이거 대략 절반쯤 하면 한 1000명 정도 사망을 하기 때문에 한 2배 정도 되지 않나, 이걸로만 해도. 그래서 조금 좀 과대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또 설명을 하겠지만, 치료 시설 장비 인력이 부족한 겁니다. 거기에 투자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망률, 감염률,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계속 듣는 것보다 좀 낫지 않냐.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모두 회복되었고, 코로나19 자체로 14명만 사망을 했고, 앞서 얘기한 대로 독감을 이유로 720명 사망하고, 교통사고로 3천여 명, 그리고 한 해 자살로 13,000여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백신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던 것이죠. 이게 왜 그랬냐 하면 추정입니다. 정부와 계속 정부에게 감염 질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분들이 백신에 대한 신뢰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백신을 사전에 확보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야당이 계속 백신 확보 부족 문제를 하다 보니까 또 이번에는 백신을 확보하겠다고 나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시 여러 가지 변이에 의해서 백신이 무력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역시나 이 환자가 늘어나게 되니까 치료 시설과 장비가 부족해서 의료기관에다 차출식으로 강제로 행정명령이라는 이름으로 병실을 내놓아라 하고 얘기한 건데, 이 의료기관들, 대형 병원들도 이걸 못하는 이유는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데 방역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 인력 장비가 정부가 주는 비용만으로는 절대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적자를 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거기에 시설 인력을 시설과 인력과 장비를 투자하면 그 이후에 또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인력 문제에 있어서 교육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갖다 줘도 이걸 제대로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백신 확보의 지연은 처음에 효과에 대해서 좀 의문시했고 그것을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치도했었지만 방역은 앞서 계속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힘든 얘기입니다. 근데 더 웃기는 거는 백신 접종을 하기 위해서 한의사와 치과 의사한테도 접종을 하라고 그러는데 뭐 이거는 검사나 백신 그 접종하는 인력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백신이 부족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백신에 대한 예산은 한 2조 정도 되고요. 2조 3천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나중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좀 공정하고 상식적인 그런 제안을 한다면 전 세계가 셧다운을 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막을 수 없다라는 점. 동물의 같이 존재할 수 있고 바이러스의 변이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고 검사가 부정확하다는 거. 그리고 최근 제가 알게 된 게 무증상인 환자가 PCR 양성, 코로나 항원 양성인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코로나의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알 수 없는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전파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PCR 검사의 위양성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을 조금 더 신속하게 좀 완화하고 대국민에 대해서 좀 과장된 좀 이 위협적인 그런 방송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걸 극복하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 위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앞서 얘기한 무증상 감염자가 항체를 형성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항체가 자연적으로 면역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백신에 의해서 갖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거고 이런 문제에서도 이제 안 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감염이 되고 증상이 심해진 환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과 장비에 투자해야 되고요. 이제 지난번 얘기에 의해서 한 가지 더 하자면 뭐 사전에 좀 보상 규정을 만들어야 되고 또 각종 그 세금 감면 혜택이나 다대보험 같은 거를 좀 줄여주거나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관광업에 식당에 종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이용하기 운동을 해가지고 직접적 대면이 아니더라도 이용하기 운동을 하거나 뭐 예전에 금모으기 운동처럼 그분들에게 어떤 피해를 보상해주자는 노력을 또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이 반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시적으로라도 이 세금을 또는 다른 방식으로 모금을 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해서 뭐 무작정 방치하고 뭐 아무렇게나 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 독감이 없어지는 걸 보셨듯이 독감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소아과 그리고 이비인후과 같이 감기 환자를 많이 보던 병원들이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과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박리담회로 생존하던 병원들의 이 생존 양식, 운영 양식, 경영 양식, 건강보험 제도 이런 것들도 좀 이 기회에 좀 인식을 하고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